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술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미술의 분류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술을 우리는 시각예술 또 혹은 조형예술 또 공간예술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미술의 요소, 조형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술에는 어떠한 요소들로 미술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술을 표현하는 화면 속에는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될수록 미술의 완성도는 높아진다.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서 이 요소들로 구성되어서 어떠한 미술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림을 혹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술의 요소, 조형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술의 기본 요소들의 구성, 이런 우리가 미술의 요소는 1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점, 선, 면, 그리고 색채와 명암, 그리고 색채, 명암과 음영, 그리고 양감, 질감, 공간, 그 다음에 구도, 이렇게 기본 요소들이 10가지 정도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가지의 기본 요소들의 그런 구성과 조화로운 표현으로 미술이 제작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점의 성격, 성질, 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점에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떠한 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목표를 세우는 표식이다. 점은 그냥 작은 존재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시고 어떠한 조그만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은 그야말로 크기가 없는 거예요. 면적이 없고 또 점은 위치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점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의 개수나 혹은 위치나 밝기, 크기, 그리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독특한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점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존재고 점은 그냥 표식을 나타내고 눈의 시각의 표식을 나타내는 것이 점이다. 점은 크기가 없다. 중요한 것은 크게 표현되더라도 크기가 없는 것이 점의 성질이고 특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은 이런 크기에 따라 무거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삼각점은 여기에 비해서 좀 멀리 있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죠. 여기는 더 멀리 있는 느낌도 가지고 있죠. 어떤 배열에 따라서 방향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점의 하나로, 점이라는 이런 표현 하나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감, 이런 것들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면이 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으로 표현되어진다. 점 하나로서. 면적은 없지만 크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은 표식이고 크기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이 점으로부터 모든 미술은 시작이 된다. 점은 미술의 그림의 작품의 시작이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쉐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것은 시냐크, 쉐라 이런 작가들은 점으로 표현한 점묘파의 인상파 중에서 신인상파라고 하죠. 신인상파를 다른 말로 점묘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점의 표현, 점으로 찍어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으로만 찍어서 색채의 변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상파 중에 신인상파의 그림 표현의 특징이다. 대표적인 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크기가 있는 어떤 형태라도 이렇게 크기가 여기 있죠. 크기가 크고 작고 이런 형태라도 환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지각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그런 환경의 차이, 이런 환경의 차이가 지구가 점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클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공에서 높은 상공에서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이 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점으로 우리는 지각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지면의 크기와 점과의 관계, 점의 양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도 느끼는 방법이 달라진다. 낮이, 크기, 가까이, 멀리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 느낌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우리는 개인의 감각적으로 감정에 의한 감각적으로 표현이 된다. 점은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림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점으로도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점과 선이 모였어도 그림이 될 수 있고 10가지의 모든 미적 요소들, 조형의 요소가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도 미술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은 사물을 묘사할 때의 윤곽이다. 그리고 형태를 암시한다. 그리고 그 물체에 나타나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선은 윤곽이죠. 윤곽. 어떠한 사물을 그릴 때 머리카락의 윤곽이라든지 어떤 항아리의 윤곽이라든지 이런 윤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윤곽이 되고 그 다음에 형태를 암시합니다. 숟가락을 그릴 때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숟가락 바닥을 그리고 쭉 그리고 손잡이를 그리는 이런 경우에도 이것은 어떤 형태를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를 표현할 때 이런 물체에 나타난 감정을 선으로 표현한다. 망치의 이미지 어떤 거예요? 둔탁하고 무겁고 어떤 힘이 있고 자 이럴 때 이런 선은 두껍고 굵은 선으로 쫙 그리게 되죠. 이런 이미지 망치의 선을 쫙쫙쫙 이렇게 하면은 굵고 딱딱하고 무거운 그런 느낌이고 선이 하는 선으로 이렇게 그릴 때는 또 가벼운 이런 모습의 성질을 나타낸다. 선에는 이런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어떤 사물의 감정도 선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선의 독특한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선은 부피가 없는 거예요. 점은 크기가 없는 거예요. 선은 부피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은 굵은 선이 있지만 이렇게 부피가 있죠. 면적이 이런 부피가 없다. 그리고 선은 크게 나누면은 직선과 곡선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선과 곡선. 이 직선과 곡선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사선, 뭐 와선, 그다음에 수직선, 수평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의 선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에는 두 개 어떻게 나누냐? 직선, 쫙 직선과 곡선, 곡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향을 틀면 사선이 되고 돌리게 되면 와선이 곡선을 돌리게 되면 와선이 되고 이렇게 선은 여러 가지 방향을 바꾸면 여러 가지 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또 점이 모여서 선은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선은 그 자체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는 것. 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에는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약간 뭐 간략하게 직선과 곡선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고 직선에는 수평선, 수직선, 사선, 방사선. 방사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뻗어나가는 햇살에 뻗은 선 같은 이렇게 방사되는 그런 선을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직선에는 이런 종류의 선들이 있다. 곡선에는 자유곡선, 이렇게 자유롭게 서는 이런 자유곡선이 있고 또 기하곡선이 있다. 어떤 패턴에 의해서 하나 이렇게 곡선이 같은 패턴으로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그어진 그런 선들이 바로 기하곡선입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느낌,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죠. 이런 수평선은 넓고 안정, 평화, 휴식, 뭐 여성적이고 서정적이고 회고, 회상, 뭐 이런 것들의 느낌이 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들이 수평선이 쭉 지나가는 이런 어떤 느낌의 느낌, 회고, 회상, 뭐 이런 느낌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직선에는 뭐 남성적이고 강직하고 수직선, 강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도 조성시킵니다. 사선은 속력, 속도감,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선이라는 것은 수평선보다 수직선보다 사선은 역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이렇게 보죠. 착 퍼질 수도 있고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확산과 집중 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유곡선의 자유로운 이런 곡선은 이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선의 성질, 감정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우리가 느낌으로 받는 것들은 이렇게 막 자유로운 곡선들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것들을 우리 느낄 수 있다. 기하곡선 이런 것들은 쫙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순서대로 나열되는 이런 기하곡선은 확실하고 세련하고 유순과 신중한 그런 선을 우리는 기하곡선. 기하곡선 이런 거죠. 이렇게 이건 기하직선이고. 자, 다음에 선의 굵기에 따른 감정.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망치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떤 가는 실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의 굵기에 따른 그런 감정이 있다. 가는 직선에는 예민,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것을 그런 감정이 있고 굵은 직선은 힘차고 둔하고 신중한 그런 모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잡등선이라고 합니다. 잡등선. 선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선으로 직선을 구분하는데 이거는 잡등선. 잡등선은 초조하고 잡등선이 어떠냐 하면은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이런 것들이 끊기는 선. 끊겨가 나가는 그런 선이죠. 이렇게 끊겨 나가는 선이 끊겨진 선 이런 것들이
잡등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고 작품인데 아주 이제 선으로 표현했는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사선이고 곡선이고 뭐 이렇게 아주 역동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선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을 기본으로 해서 점으로 기본 요소로 하는 것이 바로 면이다. 그러나 이 면은 작게 만들어지면은 점으로 환원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면은 선을 기본으로 해서 면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은 점으로도 환원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사선으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사선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이것은 원근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 물론 뭐 원근감이라고 하면 점으로도 표현하지만은 선으로 사선이 시작돼가지고 원근감을 쭉 늘어지는 퍼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면의 형태는 굉장히 무한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면은 어떤 면이나 뭐 이런 현재 한두 가지 형태가 아니겠죠. 무한하다. 면의 형태는 무한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면의 구성은 면은 정삼각형 혹은 삼각형의 삼극면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이어주는 것으로부터 면은 시작이 된다. 삼각형부터 면이 시작됩니다.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12각형 무한대의 면각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